최순실 씨가 재판을 어제도 받았어요. 근데 이게 뇌물죄 재판이거든요. 네, 근데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바로 네. 너무 억울합니다. 재판장이 할 말 있냐 그랬더니 너무 억울하다고 하면서 울먹였다고 하거든요. 뭐가 그렇게 억울할까요? 가장 이제 억울한 거는 사실은 네. 아마 그 고영태 씨 때문에 억울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잘못된 사람들을 만나서 이렇게 된 걸 인정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그렇죠. 거기에 잘못된 사람은 무슨 뭐 박근혜 대통령을 아니면 뭐 김기춘 비서실장을 이런 사람을 얘기한 게 아니고 이 국정농단에 직접적으로 연루된 사람을 얘기했다기보다는 복수로 얘기했다고요? 잘못된 이거를 사람들. 결국은 예. 폭로한 사람 네. 그런 사람을 내가 왜 만났을까? 좀 사람을 가려서 만나서 이걸 끝까지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를 마칠 때까지 내가 이걸 잘 숨길 수만 있었더라면 이 일을 제가 당하지 않았을 텐데 아마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네. 그런데 이 최순실 씨 너무 억울하다고 울고 이렇게 하다가 막상 죄송합니다. 조사에 들어가니까 상당히 달라진 모습. 아까 박 전 대통령이 조서를 검토하는데 7시간 3시간씩 걸렸다고 하는데 사뭇 그 태도가 달라졌다고 하거든요. 네, 지금 보면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언성을 높이고 막 그랬다면서요. 저게 최순실 씨의 본 모습이고요. 억울할 게 뭐가 억울할겠습니까? 불광동 새빵살이 하다가 박정희 전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서 부당하게 부정축제하고 부정부패를 통해서 수천억의 재산을 가진 자산가의 지방으로 바뀐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모자라서 국정농단을 통해서 헌정질서를 중단하게 만들고 대통령을 파면과 구속에까지 이르게 한 사람인데 네. 억울하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 아마도 저는 심리적 억울함 이면에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과의 핵심적 고리가 되는 뇌물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만약 인정하게 된다면 10년 이상 징역에서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만큼은 절대로 인정하지 않기 위해서 결사적으로 매달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네. 본인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검찰과 특검에서 밝혀낸 물증과 증언들 그리고 대통령 주변에는 안종범 수석과 정호성 녹취 파일에 드러난 정황만 보더라도 최순실 씨는 이번에는 본인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이 죄를 빠져나가긴 상당히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런데 휴대전화를 경찰이 이렇게 특검에서 차명 휴대전화 그걸 네. 딱 들이대는데 그거 내 거 아니라고 딱 잡았댔다 그러던데. 본인이 이제 부인하고 네. 그 검찰이 밝혀라 내 것인지 이걸 얘기하는 것인데 아마도 그것은 재판정에서 통화 내역이라던가 그다음 발신자 추적 위치라던가 확인해서 최순실 것임을 추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근거 자료를 댄다라면 그건 재판부가 판단할 일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최순실 씨 태도는 내가 밝힌 검찰이 특검이 주장한 혐의를 증거를 내놔봐라. 내 전화 아니다. 이런 얘기겠죠? 그렇습니다. 지금 아까는 모르쇠 억울하다 하다가 이렇게 본 재판에 들어가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는 것은 쉽게 말하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 차리면서 산다. 그런 네. 정신이다 아닌가 싶은데요. 네. 결국 그와 같은 것은 쉽게 얘기하면 그런 것이고 입증 책임이란 것이 그 형사 사건은 검찰에 있기 때문에 네. 검찰이 내는 증거가 실질적인 관련성이 있는 것에 대한 입증은 검찰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모른다라고 하면은 모든 것은 입증 책임이 검찰에 있기 때문에 법대로 대응하는 것인데 만에 하나 네. 말씀드린 대로 부인을 했지만 실제로 입증이 됐다라고 하면은 결국은 그에 따르는 모든 책임은 훨씬 더 본인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딱 떨어지는 증거를 검찰 보고 내라는 그런 자세인 것 같은데 이 뇌물죄의 핵심인 박 전 대통령에게 가는 의상비 이 문제가 또 어제 재판에서 논란이 됐는데 홍모 씨라고 있지 않습니까? 박정희 전 대통령 의상 제작을 한 사람. 박근혜 전 박근혜. 대통령. 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네, 의상 대금은 모두 최 씨가 현금으로 줬다. 대부분 삼성동 자택에서 받았는데 2층에 올라가서 현금을 가져와서 봉투에 줬다. 청와대에 아무도 없는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돈을 준 적이 있다. 이렇게 지금 증언을 했어요. 정말로 구체적으로 네. 증언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저교에 이제 경제 공동체 내지는 한 지갑이다, 이거 공동 지갑이다는 이야기에 아주 구체적인 진술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네. 왜냐하면 삼성종 자택에서 돈을 주는데 2층 방을 마음대로 올라가고 마음대로 최순실 씨가 건네준 거 아닙니까? 청와대에 가서도 돈을 최순실 씨가 현금으로 줬는데 아무 없는 빈 방으로 데려갔다는 빈 방으로, 그러니까 삼성동 그 자택이라는 것 자체가 최순실 씨가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주택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대통령이 청와대로 가고 난 다음에도 아마도 최순실 씨가 마음대로 드나들었을 거라는 짐작이 저희들한테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순실 씨의 빨간 금고 발견되지 않은 아직도 발견되지 않은 그 빨간 금고가 검은 금고, 빨간 금고. 어디에 네. 있을 건가 할 때 많은 네티즌들은 지금 삼성동 자택 어디에인가 숨겨놨을 게 아닌가. 그래서 네. 저기도 추정이죠. 그 네. 추정이죠. 예, 추정입니다. 저기도 왜 압수수색을 안 하느냐 하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 옷을 만들었으면 그 돈을 지급을 하면 사실 청와대에 들어가면은 저 종무비서관실에서 공식적으로 다 지출하게 돼 있는 겁니다. 네, 네. 영수증 계산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밖에 있을 때도 그럼 박근혜 대통령이 세배를 받았거나 돈을 받았으면 그 현금을 찾아서 지출한 내역이 다 있을 텐데 지금 그런 내역을 거의 찾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네. 특히 청와대에서 월급은 고스란히 재산 정식으로 다 올라갔던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럼 그 돈이 어디서 나왔는가 현금이 결국 최순실이 내놓은 돈이다. 그럴 정도로 이게 그 경제적 개념이 함께 가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예. 보여집니다. 네. 지금 네. 이제 최순실 씨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이제 박근혜 대통령하고 최순실 씨 사이에 뇌물죄, 공동 정범으로 한 거의 핵심 부분이 이 경제적 공동체거든요. 그렇죠. 그 부분에서 경제적 공동체에서도 가장 핵심이 의상비를 대납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최순실 씨 같은 경우 현재 나는 박근혜 대통령한테 받아가지고 그 사람한테 준 거다. 이렇게 네, 네. 주장을 받아서 하는 준 거다.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내 돈 아니다 이거죠. 예. 다만 준 것이 홍 씨 얘기를 따르면 홍 씨 같은 경우는 1998년부터 박근혜 대통령이 처음 정치를 시작한 때부터 대통령 한 2013년까지 그러니까 무려 한 얼마입니까? 한 15년 이상을 그렇죠. 네. 바로 대납을 해준 거거든요. 탈성 보선 시절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최순실 씨가 박근혜 대통령한테 돈을 청와대에 들어가서 받아서 줬다고 하는 거하고 상당히 거리 차이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액수만도 이 홍 씨한테 매달 300만 원씩 월급 주고 사무실 운영비로 1000만 원씩 주고 또 옷을 만들 때마다 100만 원, 200만 원씩 줬으니까 네네. 그 돈이 1년에 뭐 거의 1억 이상씩 되는 돈이거든요. 네. 그게 10여 년 이상 됐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이것이 경제적 공동체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경제적 공동체가 아닐지라도 두 사람이 상호 공모해서 돈을 재벌들로부터 받았다는 것 자체만 인정이 되면 바로 뇌물죄의 공동 정범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최순실 씨가 재판에서 바로 이 부분,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도 정규제 TV에서 완전히 엮은 거다. 그리고 경제 공동체 그런 건 검찰이 아니라고 해서 철회했다. 그런 주장을 했었는데 어제 최 씨도 이런 얘기 했습니다. 네, 최순실 씨 부부 사이에도 한 몸이 될 수 없는데 경제적 공동체를 인정하지 않으면 앞으로 사회생활을 할 수 없다고 검찰이 협박했다. 지금 이거 아닙니까? 그 다음의 네. 내용이 더 충격적이에요. 지금에 와서 의상을 말하는 건 대통령을 발가벗기는 것과 같다. 여성의 가장 기본적인 틀을 벗기는 거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유영하 변호사가 처음에 한 말, 여성으로서의 대통령의 사생활을 좀 배려했으면 맥락이 같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어떤 그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형사적인 책임에서의 요건 사실은 아까 뭐 다들 경제적 공동체고 뭐 그 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철회했다고 하는데 경제적 공동체는 사실 법적 용어는 아닙니다. 실제로 그걸 그렇기 때문에 철회했는 건 맞습니다. 다만 그런 걸 철회했다고 실체적인 걸 철회하는 것은 아니고 검찰이 뭐라고 했습니까? 두 사람이 경제적 이익을 공유했다고 볼 상당한 증거를 확보했다.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요. 네네. 결국 법원이 봤을 때에 최순실 씨가 돈을 받은 것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받은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있을 정도의 증거가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게 편하겠죠. 네. 지금 옷값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충분히 그 부분으로 인정된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유죄가 나올 것이고 지금 그 최순실 씨 얘기한 것처럼 부부 사이도 한 몸이 될 수 없는데 경제적 공동체 이 정도로 가지고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을 재판부가 정말 그렇다라고 하면은 정말 그렇게 무죄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외줄타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아까 뭐 기본적인 그 가장 여성의 기본적인 틀을 벗기는다. 그것은 형법적인 책임과는 사실은 별 의미 없는 부분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최순실 씨는 또 어제 재판에서 검찰에 대해서도 발언을 했고 삼성에 대한 발언도 했습니다. 그 핵심을 저희가 짚어드리겠는데요. 먼저 검찰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서 재단 돈을 빼돌리려 했다는 검찰 얘기를 듣고 변호사에게 한국은 법치주의가 하나도 안 되는데 왜 귀국하라 했느냐라고 따졌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삼성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최순실 씨가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된 데 대해 자신의 잘못된 판단과 처신으로 인한 참변으로 받아들이며 참여를 하고 있다. 또 선의를 베푼 삼성 측에도 죄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다. 이렇게 이경재 변호사가 전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뭐 벼룩도 낯짝이 있다고 아마 최순실 씨가 미안했을 거예요. K스포츠 미르재단을 통해서 재단 출연기금을 받은 거에 대해서는 뭐
문화융성이라든가 체육진흥에 대한 명분과 핑계라도 있는데 정유라에 대한 지원은 온전하게 자기 딸에 대한 특혜성 지원 아니었겠습니까? 그것도 수백억의 돈을.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위한 돈을 빼먹은 것도 미안한데 정유라에 대한 순수한 지원까지 문제되니까 이중으로 더욱더 고맙고 미안하다는, 즉 삼성에게 받은 거는 뇌물과 특혜성이 있다는 것에 다른 표현이 봐도 좀 미안한 마음이란 소리로 들리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삼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그게 뇌물죄가 되든 강요죄가 되든 죄가 되고 네. 삼성에 대해서 이리 선한 의지인데 미안한 마음을 갖고 삼성을 그냥 키다리 오빠나 키다리 아저씨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렇게 죄가 성립이 안 되는 거니까 이제 이건 뭐 최순실 씨의 아주 그 계획된 발언인데 그것을 더욱더 노예하게 저 변호사님이 전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근데 느낍니다. 이제 최순실 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삼성그룹한테는 상당히 미안할 수밖에 없는데, 왜냐면 미르 K스포츠 재단에 53개 기업이 774억을 냈거든요. 그렇죠. 물론 삼성이 많이 냈긴 했지만, 그러나 그 중에서 뇌물죄로 기소된 회사는 딱 삼성 하나예요. 네, 네. 네. 근데 그 이유는 어떤 거냐면 다른 사람하고 관리 그 두 개의 재단에다만 돈을 낸 게 아니고 개인적으로 정유라 자기 딸을 위해서 돈을 달라고 했고, 또 대통령까지도 그 명마 왜 안 사주냐고 또 얘기를 했고, 또 대통령이 여러 번 불러가지고 여러 가지 지원하라고 얘기했고, 그런 것들이 걸리면서 결국 삼성만 혼자 뇌물죄를 뒤집어 쓰게 된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보기에는 최순실로서는 아주 참 미안한 감정을 갖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경재 변호사가 네. 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최순실 씨의 심경을 직접 전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공간 안에 있다는 거 분명히 알 텐데, 뭐 분리된 구역이지만 어떤 마음을 갖고 있을까? 저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최순실 씨의 헌재 때의 증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대통령을 모시는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한때는 젊은 대학 시절에는 한참 존경했고 많이 좋아했고 그랬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옆에서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 보궐선거 나가실 때도 주변에 아무도 안 계셨고 전두환 시절에 그때 많이 핍박을 많이 받으셨는데 그때 굉장히 마음을 힘들게 가지셔서 거의 가택에서 계셨기 때문에 그때 많은 위로를 좀 많이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최 씨, 또 저렇게 얘기하면서도 재판에서는요, 증인으로 좀 불러줬으면 좋겠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불러달라. 일가를 했다는데 이건 또 무슨 상황입니까? 지금으로서는 본인으로서는 사실 삼성도 선의로 도와줬고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나는 그와 같은 부탁 한 번도 한 적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부탁도 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삼성한테 압박을 해가지고 돈을 달라고 하냐.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점에서 어떤 그 입증을 하라라는 취지인 것 같은데, 증인으로 부르기 전에 어떻게 결국에 그 검찰 같은 경우에 따라서는 두 사람을 대질할 수도 있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경우에 따라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그 최순실 씨에서 증인으로 채택한다고 하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으로서 최순실 씨 재판에 나와서 정말 선서하고 증언할 수도 있는데요. 만약에 정말 본인으로서 서로 정말 그 뇌물에 대해서 혐의가 없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직접 나와서 증언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네. 아, 네. 그러니까 이제 변호인단은 저게 전략일 수도 있는데 다 있지 않느냐. 그럼요. 떳떳하니까. 그러니까 주장인데 이재용 부회장도 가까이에 있고 박 전 대통령 뭐 바로 어디 있다는데 증인으로 불러달라 이렇게 요구했다는 거예요. 정말 증인으로 부르면은 최순실 씨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왠가 하면은 네. 지금 다른 거 다 말씀하시지만 그 명마와 관련해서만 생각해봐도 그렇습니다. 초기에 명마를 비타나 보인가 하는 명마를 사줬어요. 예. 이 말이 마음에 안 든다고 다른 말로 바꿔달라 했을 때 바꿔준 말이 뭔가 하면 블라디미르예요. 근데 그 말을 처음에 제공할 정말 때는 명마들이죠. 네, 삼성 소유로 하고 빌려주는 걸 했고 블라디미르로 바꿔줄 때는 아예 소유권이 넘어가도록 해줬습니다. 그럼 이런 과정 속에서 수십억짜리 말들이 이런 과정을 넘겨주는데 이것이 사전에 약속됐던 뇌물이 그 뇌물의 제공이 아니라면 과연 네.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게 그냥 선의로 그냥 이웃집에 잘 사는 아저씨, 키다리 아저씨가 해 도와주는 이런 게 있을 수가 없는 일 아닙니까? 네. 대질하면 금방 나오겠죠, 이거야. 그럼 이제 증인으로 불러달라 이런 얘기는 이제 대질을 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사실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하고 최순실 씨 그리고 이재용 삼성 부의장 같은 경우에는 네. 그 경우에는 서로 다 똑같이 부인을 하기 때문에 증인으로 불러도 이익이 서로 합치됩니다. 네, 그런데 네. 예를 들면은 뭐 안종범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 즉 박근혜 대통령이 지시를 해서 일을 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자기 자신의 혐의를
벗어나기 위해서 또는 줄이기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불러달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서로 이해관계가 충돌하기 때문에 같이 대질도 하고 싶어 하지 않을 거고 사실은 불러달라고 하기도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예. 현실적으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검찰은 유죄를 입증하기를 위해서 하겠지만 네. 당사자로서는 무죄를 입증하기 위한 유리한 증인을 부를 수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무고함을 내가 그렇게 부탁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하기 위해서 그와 같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증인까지 얘기가 나오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부를 수는 있다. 하지만 그 실현 가능성에는 물음표가 제기된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했습니다.